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납회 하루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납회가 되면서 2021년 장이 마감이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요. 오늘 장도 약간 점검을 하고요. 오늘 내일이면 이제 또 이제 월봉이 나오고 연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월봉 캔들이 지금 양성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근 장세가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였었잖아요. 그런데 월봉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이라는 것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한 달을 이제 하나의 봉으로 이제 본 그 봉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6월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음봉이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6월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요게 지금 보면은 그죠? 요게 이제 한 6개가 그죠?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 이게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왔다로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이제 하반기에 장세가 전체적으로 약간 찌글찌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 월봉 캔들이 양성 캔들이 출현했다. 어느 정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이면 이제 한 해 장세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장세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런 가운데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또 투자 전략, 내년까지를 겸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정리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장세, 그러니까 전반적인 장세의 흐름은 볼 거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다든지 거래가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된 핵심주들의 랠리. 그 왜 그러냐면 시장의 환경이 말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폭발을 한다든지 예탁금이 새롭게 물밀듯이 밀려온다든지 이런 전제 조건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서 지금 치고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장은 항상 선택을 합니다. 압축된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 10월, 11월 이후부터 우리 증시에서 사실 스타주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하나 꼽는다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LG 이노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저를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한번 잡은 거는 절대 안 놓거든요.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게 확인될 때까지 그게 투자 패러다임이고 투자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런 매매하는 습관, 투자하는 습관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사고 팔고예요. 자꾸 그냥 이 종목 사고 한번 샀다가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을 한번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종목의 그 매매 횟수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종목의 횟수가, 매매 횟수가 많으신 분들과 종목의 매매 횟수가 적은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1년 평균을 내보잖아요. 단연코 종목의 매매 횟수가 적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투자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막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갖다 바치는 것만 하고 나는 남는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목의 그 매매 횟수라든지 내가 선택하는 종목의 가지수가 적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수익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압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단연코 핵심주,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핵심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이 난다. 그죠? 이거는 장세 흐름과는 별개예요. 장이 좋던 나쁘던 간에, 그러니까 특히 지금 장은 사실 장은 별로 안 좋죠. 거래도 안 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에 등락이 연출되고, 그죠? 그런 장세에서,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멘텀 플레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재료라든지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택된 종목,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든지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 중심, 그리고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중심으로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나만 주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가령 LG이노텍의 경우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지금 한 달이 넘게 매주 이제 제가 뭡니까 시장을 풀어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결국은 뭐예요? 고점이 계속해서 돌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장은 옆으로 횡보하는데. 근데 이 종목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이번 주 흐름 속에서 다시 또 튀기 시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최근 장세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면 전체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상황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봉 캔들이 양성 캔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은 양성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12월 달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이 뭐냐? 단연코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과 연결지어지는 부분 속에서의 하나의 시그널과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 장세를 이제 뭐 사실 12월 달은 연말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다시 이제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면서 막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한 줄기 빗줄기처럼 시장의 흐름과 시세 흐름 속에서 독보적으로 나타났던 시세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은 사실은 시장을 이제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달라지거나 시장의 어떤 그 나타나는 그 본질을 보느냐 아니면 주변을 보느냐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LG 이제 이노텍을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안 사고 100이나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시장이 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무섭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의 중심 흐름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시장을 점검을 해 보면은요, 그 지수의 흐름은 사실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은 볼 거 없다라는 얘기는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사실 박스권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거의 한 2개월 정도 지금 우리가 명인들의 복에서는 얘기했죠. 새로울 게 없잖아요.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서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박스다. 그러니까 왜 박스가 나타나느냐?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 수급의 요인, 그 다음에 주 랠리의 어떤 그런 폭넓은 랠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받쳐주는 것은 특별한 악재 요인이 없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다시 삼성 전기, 뭐 LG 전자 이런 것들이 가세를 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빠질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뭐냐? 그런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 하에서 이제 한 번씩 변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변동이 나오는데, 변동이 나올 때, 제가 하면 꼭 그러네요. 변동이 나올 때, 그러면은 그런 기존 구조 하에서 이렇게 변동이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공격하고 그냥 물량 받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11월 30일 날 얘기했던 포인트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그러면 지금 한 3주죠. 3주 동안 시장은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한 상황 속에서 뭐 시장을 따로 우리가 분석하고 뭐 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재반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주에도 좀 똑같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단기선에서 중기선까지는 지금 시장이 나란히 가요. 옆으로 횡보한단 말이에요. 그죠? 5일 이동 평균선, 11선, 20일 이동 평균선, 제가 주로 보는 중심선이 33일선까지 해서 보면은 그 안에서 시장이 움직여요. 그죠? 조금 이걸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그죠? 요 안에서 이평선 요 안에서 캔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시장의 이제 방향성 플레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시장은 치고받고 하면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등락만 연출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흐름이 뭐 오늘까지 이어지고 뭐 내일도 큰 건 없어요. 큰 변화는 없고 뭐 오늘 보면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뭡니까 팔고 뭐 개인이 샀다. 그거는 다른 거 없다. 다른 큰 의미를 부여할 거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지수의 어떤 그런 플레이는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순매도가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나타나는 외국인이 샀다, 뭐 기관이 팔았다, 샀다, 개인이 팔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거래량 5억 주, 6억 주에서는요 그런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사고 팔고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장이 걸렸고, 그리고 이런 그 모멘텀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그죠?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프로그램이 계속 프로그램 순매수, 어저께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제 피크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됐고,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도 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매매의 어떤 그 흐름들이 그것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순매도, 그죠? 어저께까지는 순매수를 보였다가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에 연계된 어떤 그런 플레이가 연출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의 흐름은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두에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그 선택된 소수만 움직이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컨대 오늘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움직였고, 지난주 잠깐 좀 타치를 해드렸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서 여행주, 항공 뭐 이런 것들도 약간씩 움직였지만은, 근데 걔네들 움직인 거는요 반등이에요, 반등,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일부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뭐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반등을 줬는데, 그 종목들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떤 섹터별 움직임이 아니라 그 순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말입니다. 시세 흐름을 볼 때 순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장에서는 안 돼요. 개인 투자가들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순환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추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다가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지 우리 소중한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자꾸 쫓아다니니까 다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압축된 선별주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이제 오늘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령 이제 어제하고 이제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핵심주로 분류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노텍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전기라든지, 얘네들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LG 전자까지 얘네들이 이제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뭐예요? 선순환의 추세를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과는 다르죠. 지수는 기는데 얘네들은 고개를 쳐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흐름이 저는 이제 신핵심주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핵심주들이 뭡니까? 그야말로 고요의 바다처럼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주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개별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들의 경우는 많이 빠지니까 뭐 반등주지만은 그 흐름이 연속성을 보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연속성을 보이는 시세에 집중을 해야지 돈을 벌지, 막 단타거리용 밖에 되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노심초사하시고 치고받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매매 잘못하면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의 경우는 내가 자칫 매매를 잘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최상의 대안이다. 그게 확인되고 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뭐 단기적인 흐름은 정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이제 뭡니까? 내일이 이제 납해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런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말입니다. 올해 이제 그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시장이 이게 상반기거든요. 이 코스가 요게 이제 상반기 코스인데 상반기에는 시장 흐름이 비교적 종목별 랠리가 터졌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연초에 보면은 뭐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도 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 연초, 초반까지는 그죠? 좋았잖아요. 그죠? 한번 시대 붙으면은 확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붙고, 그러면서 좋았다. 근데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6월 달에 이제 피크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요게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7, 8, 9, 10, 11월 달까지 5개월 동안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의 횡보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이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뭡니까? 12월 달, 이제 이번 달이란 말이에요. 이번 달,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이번 달 흐름 속에서 이제 양성 캔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음성 캔들 6개 나왔다가 이제 7개월 만에 양성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일러요. 왜? 그러니까 지수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돌아서는 것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폭넓은 어떤 주도주 섹터가 탄생을 한다든지 종목별 어떤 저점 확인 과정이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급의 흐름이 조금 개선된다든지 물론 수급의 흐름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차가들이 약간씩 이제 매수 전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고무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흐름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흐름이다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일러요. 다만 우리가 하반기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나타났던 6개월 동안 나타났던 시장의 조정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부진들을 어느 정도 시장이 상당 부분 수렴을 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 올 하반기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테이퍼링이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시장은 말입니다. 수면 위로 완전히 부각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요. 악재라는 것은요. 그렇더래. 그럴 것 같아. 라는 그런 불확실성, 불안감 있잖아요. 그게 작용하는 시점이 악재로서의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뭐 이름도 제가 마켓이사이던가 했는데 그때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테이퍼링 때문에 막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뭐예요? 이제 막상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테이퍼링 시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러 차례 백신을 맞았죠.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12월 달 되니까 주가는 돌아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재반 악재 요인들을 상당히 시장이 받아 안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내년 상반기 흐름 속에서는요, 약간 반격의 포인트를 맞춰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어떤 흐름에서 나타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릴 건데, 다시 우리가 또 제2의 LG 이노텍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시장의 흐름은 오늘 흐름 속,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번 달에 나타났던 양성 캔들에다가 일정 정도 하락이 저지된다는 포인트에서는 의미를 부여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의 흐름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종목의 흐름은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명인들이 복귀를 하면서 이제 저는 종목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추세적인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보기 때문에 계속 그 종목을 계속해서 AS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번 주와 지난주 흐름에서도 보세요.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지난 우리가 뭡니까? 지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보시면은 요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약간 또 눌림목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명의들 복귀 할 때 말이에요. 요 때가 요 날이었거든요. 요 날 또 조정 보였다가 약간 눌림목 줬다가 보세요. 또 다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주식이 말입니다. 진짜 좋은 주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살 기회를 충분히 준단 말이에요. 그죠? 조정 보였다가 올라갔다 조정 보였다가 올라갔다 고점 돌파하면서. 그죠?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는요.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쉽게 꺾일 흐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예. 2차 랠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LG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그죠? 지난번에 이제 300일선에서 한번 크게 흔들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제 고점 돌파 과정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일 명예대회에서는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가세한다라는 측면 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은 다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00일선에서 한번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300일선에서 튀면은 그게 이제 2차 상승이 형성이 된다. 그 흐름이 삼성전기에서 나타나고 지금 보시면은 LG전자에서 이제 LG전자는 300일선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보세요. 내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LG이노텍을 이어서 LG이노텍이 이어서 이런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 상반기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으로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뭐 약간 좀 조정을 보였지만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시세는요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에 저는 하이닉스는 무조건 이거는 20만 원 간다고 봐요. 20만 원 가는데 이번에 뭡니까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재명 그 후보가 어디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주식들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라든지 불공정한 그런 부분들만 저는 풀면은 3,500, 4,000포인트 저는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핵심들이 이런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 뭐 삼성전자도 좀 시군이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흐름도. 삼성전자는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차관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얘가 눌린 거지. 얘도 시세의 추세 흐름은 중기적으로 유효하다. 그 관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특히 이제 부품주 쪽에서는 모비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무조건 300일선까지 갖다 놓습니다. 제가 무조건 갖다 놓는다면 갖다 놓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도 여전히 이제 발동은 걸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뒤풀이 파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종목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시켰으니까 그게 이제 핵심주입니다. 그것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그 종목들을 올려놓으니까 그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소부장들의 경우에도 선별주 중심의 랠리, 그러니까 PSK라든지 최근에 움직이잖아요. 뭐 이오테크, 오늘 인텍플렉스 같은 경우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흐름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 내년 흐름 속에서 약간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오미크론이 잠잠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관광을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라고 했을 때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주목해야 될 타켓이 아니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그냥 딱 앞만 보세요. 특히 압축된 핵심주. 그러니까 대형주, 중소형주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가 어디 있냐. 그 흐름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주, 거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선발 핵심주 중에서 이제 IT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 되니까 좀 상대적으로 들어올라갔던 종목들도 좀 현재 시점에서는 또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이자.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은 모멘텀 플레이, 즉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지금은 추세라든지 패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선택된 종목 중심의 대응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트레이딩 전략은 예를 들어서 LG이노텍 뭐 눌림목 살짝 들어온다. 겁내지 말고 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눌림목 들어온다. 사고 가자. 그리고 제가 사놓고 이런 것들은 좀 단기 대응하지 말고 조금 뭡니까?
좀 끌고 나가는 대응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개별주 정도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자금만 가지고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이 이제 납회지만은 한 해 동안 명인들의 복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좋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